안녕하세요. 오늘은 4.6 반응계의 수지 중 4.6D 다중반응과 수율 선택도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화학 공정에서 반응물들은 보통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반응을 하며 일단 생성된 생성물도 다시 반응하여 원하지 않는 생성물이 되기도 한다. 자, 이와 같은 부반응, 사이드 리액션이 일어나게 되면 공급된 원료에 비해서 원하는 생성물이 적게 얻어지거나 생성물이 사이드 리액션에 의해서 생성물이 적게 얻어지거나 또는 어떤 정해진 양의 생성물을 얻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양의 원료가 공급되어야 한다. 그래서 에탄의 탈수소화 반응, 에세인이죠. 에세인의 디하이드로제네이션 리액션을 보면, 자, 여기 에탄, 이제 처음에 에탄이 있죠. 에세인이 에틸렌이 되죠. 에틸렌이 되고 하이드로젠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런 식의 싱글 본드가 카본 더블 본드. 그래서 에틸렌이 이제 중합이 되면 고분자 중합이 되면 폴리에틸렌이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여기 에세인이 에탄의 탈수소와 반응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수소와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두 개의 메세인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기존에 생성된 에틸렌과 이제 공급되어 있던 에세인이 반응을 하면 뭐가 생성이 돼요? 프로페인 가스와 메세인 가스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런 사이드 리액션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 교재 145페이지 보면 이 공정의 목적은 에틸렌을 생산하는 것이므로 이들 반응 중 단지 첫 번째 것만이 필요한 반응이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두 번째 반응에서는 원하는 생성물을 얻지 못하고 반응물만 소모되며 세 번째 반응에서는 원하는 생성물과 반응물 둘 다 소모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반응기를 설계하고 그 조작 조건을 결정하는 기술자는 반드시 원하는 생성물, 에틸렌의 생산을 최대화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부산물, 메세인이나 프로페인의 최소화하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나오는 컨셉이 수율, 일드와 선택도, 셀렉티비티에 대한 게 나오죠. 이제 수율, 일드는 여기 보시면 사이드 리액션 없이 한정 반응물이 완전히 반응했을 때 원하는 생성물의 몰수 분의 원하는 생성물의 몰수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퍼센트로 하려면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고, 뭐 결국 이거죠. 이론 최대 생성량 분의 실제 생성량이다. 그래서 인풋, 에세인의 인풋 그리고 뉴 에세인 분의 에틸렌을 곱한 값에 이제 에틸렌의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론값이라는 거죠. 이건 이론값 대 실제 실험값이죠. 실험값의 값이 실제로 1보다 작고 100%보다 작겠죠. 당연히. 그리고 선택도란 원하지 않는 생성물의 생성 몰수분의 원하는 생성물의 생성 몰수이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생성물을 특정을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A가 원하는 생성물이고 B는 부생성물이라면
B에 대한 A의 선택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선택도를 물어볼 때는 이제 뭐에 대한 뭐의 선택도가 이제 주어져야 정확하게 이제 컨트롤 이제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넘어가서 자, 일련의 반응이 회분식이나 연속식 정상상태 반응기 내에서 일어날 때 뉴를 반응 J에서 성분 I의 양론계수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NI는 NI0 플러스 시그마 J에서 뉴 I J분의 크 사이죠. 크 사이 J. 이제 이거는 회분식 공정일 때 이렇게 되고, 연속식 정상상태 반응기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ni 닷은 ni0 닷 플러스 시그마 j의 뉴 i j의 xi j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앞서서 이거죠. ni는 ni0 플러스 뉴의 i 그리고 그 사이에 i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반응이 하나의 반응이 아니라 다중 반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반응 J에서 그러니까 임의의 반응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이고, 결국 기본형에서 모든 반응에 해당하는 U와 그 사이를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게 에틸렌이 아니라 에틸렌이죠. 에틸렌이 산화에틸렌, 산화에틸렌, 이게 이제 타겟 프로덕트이고, 산화에틸렌 또는 이산화탄소로, 이건 사이드 리액션에 의한 이산화탄소로 산화되는 한 쌍, 이제 두 개의 반응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그래서 에틸렌이 산화가 돼서 이제 산화에틸렌이 되고, 이 두 번째 리액션은 에틸렌이 산화가 돼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이제 생성물로 나오는 이제 두 가지의 반응, 이제 다중 반응일 경우에 우리가 반응 진행도 아까 전에 ni는 ni0 플러스 뉴 i의 크사이 i에서 뉴 i j의 크사이 j로 했을 때의 시그마 모든 값의 값, 그러니까 이 두 개에 해당하는 화학 성분 화학종에 따라서 하나씩 이제 i가 되는 거죠. 이들 반응에 포함되어 있는 5가지 성분 각각의 몰수 또는 몰 유속, 이제 몰수는 회분식 공정일 때 몰수가 되고, 그리고 몰 유속일 경우에는 정상 상태 반응일 경우에 몰 유속이 되겠죠. 닷을 찍어주면 되고, 이제 이 위에 있는 이 식을 사용을 해서 공급량과 반응 진행도의 항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에틸렌에 대한 ni는 할 때 i가 에틸렌이 될 때 에틸렌의 out은 이 에틸렌의 in 초기 n 에틸렌의 제로 이제 플러스 new i의 xi i였잖아요. 근데 첫 번째에서의 이제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값이라고 했죠. 반응물, 여기에서 균형 맞춘 화학 반응식에서 이제 여기 왼편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다라고 하고, 비례화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봐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이 앞에서 마이너스 크 사이 1, 이 첫 번째 리액션을 1번 리액션, 2번 리액션이라고 할 때 1번 리액션에 해당하는 게 크 사이 1, 2번 리액션에 해당하는 게 크 사이 2가 되고, 그리고 이게 왼편에 둘 다 왼편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제 아웃일 경우에 이제 O2에 대한 이제 나오는 방향에서의 몰수,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배치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면 n의 O2의 아웃은 NO2의 첫 번째 제로에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0.5의 크사이 1에 여기에 보시면 2분의 1과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의 크사이 1과 마이너스 3 크사이 2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이게 두 번째 산화에틸렌일 경우에 산화에틸렌 아웃은 산화에틸렌이 1번 반응식과 2번 반응식에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NI 아웃은 이제 산화에틸렌의 아웃은 산화에틸렌 초기 산화에틸렌에서 오른편에 있을 땐 플러스고 개수가 1이니까 이렇게 플러스 크사이 1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CO2 아웃은 CO2 제로에서 오른편에 있으니까 플러스의 개수가 2니까 플러스 2의 크사이 두 번째, 이 크사이의 2 두 번째 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H2O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로에서 이제 개수가 2이기 때문에 플러스 2번 화학 반응식이기 때문에 2 곱하기 크사이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그마 J가 뉴 I J 크사이 J를 이런 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계속해서 넘어갈게요. 자, 예제 4.6-3 탈수소와 반응기에서의 수율과 선택도. 연속기 반응기에서 정상 상태로 다음 반응이 일어난다. 공급물의 85몰%는 에세인이고, 이제 공급물의 85%가 에세인이다. 나머지는 불활성 물질 I이다. 불활성 물질 I이다. 에세인의 전환율은 0.501이고 에틸렌의 수율이 0.471일 때, 이런 것들이 다 힌트가 되겠죠. 생성물 가스의 전체적인 몰 조성과 생성된 메세인 이거죠. 에 대한 에틸렌의 선택도. 이제 A에 대한 B의 선택도이기 때문에 뭐뭐에 대한이라고 하면 분모가 아래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메세인의 이제 제너레이션 되는 그 몰 유속이겠죠. 몰 유속 분의 에틸렌의 제너레이션 되는 몰 유속을 나눠주면 선택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들은 이제 먼저 우리가 공정 흐름도를 그려줘야 된다. 공정 흐름도, 이제 반응은 지금 반응기에 들어갈 때 이제 이널트한 거를 I를 넣었지만 에세인이 들어가고 있고, 에세인에서 에틸렌이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부산물인 수소가 이제 초기에 공급되어 있던 에세인과 또 반응을 해서 메세인이 이 1번 반응과 2번 반응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할 때에 대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반응기는 하나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그냥 100몰이라고 치고 공급물이 100몰이라고 치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100몰이라고 치고 각각의 것들을 하나씩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반응기를 기점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반응기에서 들어가는 것과 나가는 것들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서 반응 진행도 항으로 이제 배출 성분의 양을 먼저 나타내면, 일단 반응기를 먼저 그리고 계산을 하면 이제 100몰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85몰%이기 때문에 0.85의
에세인과 나머지 0.15의 아이오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백몰이라고 치고 나오는 거는 이제 초기에 이제 에틸렌과 그리고 반응하고 나오는 이제 반응에 의해서 이제 에세인과 에틸렌과 수소와 그 수소가 다시 에세인과 반응해서 메세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초기에 들어갔던 아이오딘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총 5개의 이제 제너레이션 반응을 끝내고 이제 배출 성분이 다음과 같이 5개가 나오는데 각각에 대해서 반응 진행도 항으로 표현하면 이 2가지 항에서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표현을 할 수 있겠죠. N1은 N1 제로에서 그 다음에 시그마 전체 반응에서 N1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 반응식에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게 2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왼편에 있으니까 -1, -1이잖아요. 그러면 ni는 ni 제로에 마이너스 크사이 1에 마이너스 크사이 2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N2는 뭐예요? 이제 에틸렌인데 왼편에는 없고 오른편에도 1번식에만 개수가 1로 존재하기 때문에 N2는 크사이 1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N3는 H2인데 H2는 1번식의 오른편에 개수가 1이 있고 2번식의 왼편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N3는 크사이 1 마이너스 크사이 2. 그리고 N4는 메세인은 어디 있어요? 메세인은 2번식의 오른편으로 개수가 2이잖아요. 그러니까 N4는 2의 크사이 2다. 그리고 N5 아이오딘은 초기값 100몰로 가정했을 때는 이제 15죠. 15.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얘는 이제 반응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크사이 앞에 개수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들어간 N5의 제로 값인 15.0을 그냥 써주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힌트로부터 전환율, 에세인의 전환율이 0.501과 에틸렌의 수율이 0.471로부터 이제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요. 정보를 더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세인의 전환율로부터 전환율이 0.501이면은 이제 에세인이 나오는 N1이 나오려면 바뀌어야 되겠죠. 1에서 0.501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나오는 값은 0.499가 되겠죠. 0.499가 되고 초기에 피딩되는 레이셔는 100몰에서 0.85를 곱해서 85몰이 피딩되기 때문에 0.499 곱하기 85.0은 42.4에 이제 에세인이 나올 것이고, 그 값이 85.0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봅시다. 에틸렌의 수유 잠깐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N1 제로 우리가 100몰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85.0 마이너스 크사이 1, 크사이 2가 몇이 된다고요? 앞서서 이제 0.499 곱하기 85.0인 값과 같기 때문에 42.4 몰 C2H6가 된다. 그리고 에틸렌의 이건 했고요. 그리고 이거 두 번째 에틸렌의 수율이 0.471일 때 에틸렌의 수율 0.471이라 함은 이론 최대 생성량에서 0.471을 곱하면 이제 에틸렌이 얼마나 나오는지, 에틸렌이 나오는 게 몇이에요? N2죠. N2 크사이 1은 몇이라고? 0.471에서 수율이 0.471 곱하기 이제 이론 최대 생성량을 수율에서 곱하게 되면 실제 생성량이 되겠죠. 그래서
0.471 곱하기 85.0을 해주면 수치가 몇이 나온다고요? 40.0이 나온대요. 40.0. 40.0이 나오면 이제 그 사이 원이 40.0이 되죠. 그 사이 원이 40.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그 사이 원이 40.0이 되면 그 사이 2는 몇이 되죠? 그 사이 2는 약 2.6몰이 된대요. 그러면 그 사이 원이 40.0에서 2.6을 뺀 게 N3가 되고 40.0 빼기 2.6은 37.4가 되겠죠. 37.4몰. 이제 N3가 H2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 이제 그 사이 2 곱하기 2가 5.2죠. 5.2 몰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그 사이 이제 N4가 메세인 가스가 되고, N5는 그대로 아이오딘 15몰 아이오딘이 된다. 그래서 생성물 가스의 몰 조성, 생성물 가스의 몰 조성은 이게 우리가 처음에 주어진 게 이제 85몰%라고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100몰이라고 가정을 하고 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탈 몰이 이제 토탈 몰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몰 조성을 구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프랙션이나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좋아요. 생성물일 경우에.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 각각의 N1은 42.4, N2는 40.0, N3는 37.4, N4는 5.2, N5는 15.0 이렇게만 써줄 뿐만 아니라 몰의 어떤 프랙션, 몰 분율로 계산을 조금 더 해주면은 이 토탈 값은 N의 토탈 값은 약 140.0몰이 되고, 해당되는 이제 N1, N2, N3, N4, N5를 N 토탈로 나눠주면 각각의 몰 프랙션이 나오고 총 몰 프랙션의 합은 100%가 나오게끔 표현을 하면은 이제 140.0분의 42.4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각각. 그러면 얘가 약 30.3%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에틸렌은 140분의 40 곱하기 100을 해주면 얘는 이제 28.6%가 되고, 37.4에서 140.0을 나눠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제 N3가 수소죠. 수소는 약 26.7%가 나오고, 이제 메세인 같은 경우는 5.2에서 140.0을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약 3.7%가 되고, 이제 아이오딘은 이제 15.0에서 140.0 곱하기 100을 하면 약 10.7%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문제를 정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것만 하면은 마지막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생성된 메세인이 생성된 거는 M4죠. M4 분의 에틸렌. 실제 생성된 에틸렌이 뭐예요? 에틸렌은 N2죠. M4분의 N2를 하면 M4분의 N2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5.2몰에서 40.0을 계산을 해줘도 되고, 퍼센트로 보면 3.7%에서 28.6%를 나눠주고, 그쵸?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계산을 하면 된다. 선택도는 약 7.7이 되더라. 7.7에 단위는 이런 식으로 몰의 메세인분의 몰의 C2H4 에틸렌, 그래서 7.7 정도가 나온다. 여기까지 해주면 되겠어요. 자, 반응 공정에 대한 수지. 우리가 미반응 공정에 대한 수지는 보통 이제 여기서 보면 분자종 수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중간고사 전까지는 분자종 수지, 이제 자유도도 그렇게 계산했죠. 미지수, 이제 미지 변수에서 뭘 빼주었냐면 독립된 분자종의 개수와 그리고 추가적인 힌트들을 빼서
그 값이 0이 되면 이 문제는 풀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풀림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어떤 시스템,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박스를 쳐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들어오는 입량은 출량과 같다라고 문제를 이렇게 구분 지어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씩 풀면서 쉽게 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를 했었는데, 그때는 반응이 없을 경우였고, 이제 반응이 있는 상태에서 앞서서 얘기한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반응 진행도에 대한 항들, 각 해당되는 ni는 ni0 플러스 new의 i에 그 사이 i, 이런 항목으로 쭉 풀어가지고 이제 각각 출량은 입량의 어떤 반응 진행도를 곱해서 그 다음에 양론계수를 곱한 값, 그리고 방금 얘기한 거는 다중 성분비로 했을 때는 이제 시그마, 해당되는 각각 반응에 해당되는 거를 다 토탈 썸을 해줘서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것도 이제 뒤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반응 진행도에 대한 일반적인 수지식은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풀면 되고요.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안 봤던 게 원자종 수지고요. 원자종 수지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고, 그리고 분자종 수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예요. 해왔던 건데 이제 여기서는 기존에 해왔던 것은 인풋은 아웃풋이었잖아요. 왜 인풋이 아웃풋이었냐면 그때는 비반응 수지일 경우에 인풋은 아웃풋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인풋에서 generation은 아웃풋에서 consumption, 그러니까 generation과 consumption, 반응 수지에서는 이제 generation과 consumption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제 분자종 수지를 가지고 왔고, 그 분자종 수지에서 우리가 자유도 분석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자유도 분석을 할 때 생각보다 뭐가 빼주고 더해주고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복잡한 느낌이 있는데, 뭐 여기서 중요한 것은 unknown string variables, 이제 변수죠. 변수의 개수죠. 변수의 개수에서 뭘 빼느냐, 독립적인 식이죠. 독립적인 방정식일 수도 있고 식의 개수를 빼준 값이 degree of freedom, 이제 자유도에 대한 얘기이고, 이 독립적인 식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다. 언제? 반응 수지식, 어떤 반응이 포함된 반응기에서 반응이 포함되어 있는 수지식을 나타낼 때는 number of independent equation은 number of molecular component, 독립된 분자 종의 수에서 number of independent reaction이 지금 하나 있고 앞서서는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 값을 빼줘야 된다고. 그러면 변수의 개수에서 독립적인 식의 수를 빼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전체의 빼기이기 때문에 결국 변수의 개수에서, 이게 변수의 개수죠. 변수의 개수, variable의 unknown variable, 흐름도에서 unknown string variable의 number에서 이 molecular component, number of molecular component를 빼고, 이게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가 돼서 independence reaction을 더해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분자종 수지의 degree of freedom을 이 식에서 개수를 풀어보자 하면, 이 반응이 예를 들어서 리액터를 이제 에세인이 100kmol per minute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나올 때는 40kmol H2 per minute로 나오고, 이제 미반응 에세인의 킬로몰 per minute의 변수를 N1 닷, 그리고 리액션이 끝나서 변환된 에틸렌의 킬로몰 per minute의 단위를 가지는 N2 닷을 다음과 같이 변수 두 개로 설정을 했을 때는 unknown variable이 두 개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독립된 분자 종의 개수가 뭐예요? 이제 에세인과 에틸렌과 수소 이 세 개잖아요. 수소를 빼 그럼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리액션이 이거 하나 있죠. 이 반응 자체 리액션을 더해주는 게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더해줘. 더하기 1을 해줘서 지워지고 이제 마이너스 1이 지워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디그리 프리덤 어널리시스의 결과값이 0이 나오더라.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자유도가 0이란 것을 확인을 하고 각각에 대해서 수지식을 풀어야 되는데 뭐 수소에 대한 수지식이라든지 뭐 에세인에 대한 수지식, 에틸렌에 대한 수지식을 이 인풋은 제너레이션은 이제 인풋은 아웃풋에서 제너레이션과 이제 컨섬션을 각각에 해당되는 거, 어떤 시스템에서 들어오는 것 그리고 추가되는 것들을 플러스라고 하고 나가는 것 이제 유출되고 아웃풋으로 나가고 컨섬션 줄어드는 것을 마이너스 값이라고 해서 0 equals to 0, 0라고 했을 때 이제 I 플러스 G는 O 플러스 C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해당되는 걸 막 넣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씩 앞에 있는 거 에세인에 대한 수지식을 보면 인풋은 그리고 제너레이션 되는 게 여기에서 있어요 없어요? 이 에세인이 생성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풋은 있고 제너레이션을 날려버리고 아웃풋은 당연히 미반응물이 있을 거고 컨섬션도 있겠죠. 이 반응을 통해서. 그래서 인풋은 아웃풋 플러스 컨섬션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얘는 이제 좌항에 다 생각을 해서 인풋 마이너스 아웃풋 마이너스 컨섬션은 제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 에틸렌의 경우에는 에틸렌이 첫 창기에 들어오진 않았잖아요. 인풋이 제로고 제너레이션은 이 반응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아웃풋은 이제 만든 게 나가겠죠. 그리고 컨섬션 되는 건 없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만들어지는 족족 나가니까. 왜냐하면 이 사이드 리액션을 고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너레이션은 그대로 아웃. 이것도 이런 식으로 O 플러스 C. H2 같은 경우는 초기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인풋이 없고 제너레이션은 있고 아웃풋도 있고 그리고 컨섬션 없기 때문에 제너레이션이 그대로 아웃풋이 된다. 알겠죠? 이 O가 제로로 보면 안 되고 이 아웃의 O예요.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되는 게 그대로 아웃 되는 게 수소와 에틸렌 수지가 제너레이션 되는 족족 다 나가는 거지. 그리고 에세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들어온 것이 소모되거나 소모되지 않는 것이 나가는 그 두 가지의 것에 대한 이런 이제 분자종 수지에 대한 식이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굉장히 여기 보시면 이제 컨섬션 에틸렌의 컨섬션 이제 에틸렌의 컨섬션 되는 속도는 이제 에틸렌이 제너레이션 되는 속도와 수소가 제너레이션 되는 속도 왜냐면 이게 1대 1대 1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이 1대 1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모되는 에틸렌의 몰수 어떠면 뭐 몰수라고 해도 되고 몰유속은 이제 제너레이션 되는 에틸렌의 몰유속과 그리고 수소가 제너레이션 되는 몰유속이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결국 여기에서 힌트가 수소가 이제 나오는 이제 제너레이션 되는 게 아웃풋이 다 제너레이션 되잖아요. 수소가.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40kmol H2 per minute이 되기 때문에 다 일치하죠. 그러면 다 써줄 수 있어. 얘가 40, 얘도 40, 얘도 40, 그리고 컨섬션 되는 게 40이라고. 그러면 들어오는 게 얘가 100인데 얘가 40이면 그러면 아웃풋이 몇이에요? 60이겠죠? 그래서 나가는 게 N1 60이 되는 거야. 이거
단위는 킬로몰 퍼 미닛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C2H6를 여기 뒤에 써주면 더 좋고 명확해지죠. 그리고 N2는 다 40이야. 40 킬로몰 C2H4의 미닛.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다. 기존의 분자종 수지식을 풀 때 이제 좀 유의해야 할 게 자유도 분석을 좀 유의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흐름도에 표기된 미지 변수의 개수에서 무엇을 더해야 된다? 독립적인 화학 반응의 수, 이 화학 반응의 수의 개수를 더하기 1을 해주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분자종 수지의 개수 하나, 둘, 셋, 세 개를 빼주고 그 외의 힌트들, 미지 변수들 관련 식의 수를 또 빼주면 그게 자유도 수가 되고 자유도 수가 0임을 확인하고 각각에 대한 수지식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제 개별로 들어오고 나가고 제너레이션 되고 컨섬션 되는 것들을 이제 인풋 플러스 제너레이션은 아웃풋 플러스 컨섬션 또는 인풋 플러스 제너레이션 마이너스 아웃풋 마이너스 컨섬션은 0라는 식을 가지고 쭉 푸는 게 분자종 수지의 수지식으로 푸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계속 우리가 인디펜던트 이퀘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인디펜던트한 뭐 여기에서 리액션이 나오고 또 인디펜던트한 컴포넌트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이제 4.7b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독립적인 식, 독립적인 성분 종 및 독립적 반응 4.3d절에서 우리가 자유도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반응 공정이 아니라 비반응 공정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물질 수지의 식의 최대 수는 그 공정에 포함된 독립적인 성분종의 수와 같다고 하였어요. 이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화학 반응 공정 분석에 어떻게 확장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반응 공정이 아니라 반응 공정에 대해서 이제 자유도 분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되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응 공정 분석 시에 독립적인 식의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식들에 곱을 더하고 빼기를 함으로써 그 식들 중 어느 하나를 얻을 수 없다면 그 대수식은 독립적이다. 아래 식들 1번, 2번 식들은 이제 2번은 3 곱하기 1이잖아요. 이제 x 플러스 2y는 4가 있는데 여기에서 곱하기 3을 하면 3x 플러스 6y는 12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뭐 곱해가지고 이제 어떤 식들의 곱을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스스로 본인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서로 1번식과 2번식은 독립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만일 이제 두 개의 분자 종 또는 원자 종이 공정 내 어디서나 서로에 대해 같은 비례로 있고 흐름도 표기에 있어서도 이 비례가 함께 쓰인다면 이들 성분 종에 대한 수지는 독립적인 식들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액체 사염화탄소 CCl4의 흐름이 공기 흐름으로 기화되는 공정에서 질소와 산소는 공정 내 어디서나 같은 비례로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의 독립적인 성분종으로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쵸? CCl4가 뭐 어떻게 화학 반응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O2와 N2의 비율이 뭐 O2가 예를 들어서 CCl4에 반응을 해가지고 새로운
생성물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화만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CCl4가 예를 들어서 리퀴드 상이 있는데 이 리퀴드 상에 N2 다시 아니라 N5 닷으로 조금 소량이 감소하고 나머지 양이 이제 N4의 CCl4 이제 베이퍼라이즈 된 아이들로 이제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쪼개졌을 때 이 N1과 N3는 N2나 N4, N5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 O2나 N2 중에 한 가지와 CCl4에 대한 한 개에 대해서 이제 독립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응계를 분석하기 위해 분자종 수지나 반응 진행도를 이용하는 경우 자유도 분석에 있어서는 계에 출입하는 성분종들 가운데 독립적인 화학 반응의 수를 계산해야 한다. 독립적인 화학 반응이란 어떤 화학 양론식이 다른 화학 양론식들의 곱을 더하고 뺨으로써 얻어질 수 없는 경우이다. 그쵸? 독립적인 화학 반응. 아까 전에 분자 수지, 우리가 분자종 수지로 계산을 했을 때 독립적인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이제 개수, 반응식의 개수는 the number of molecular component의 개수 마이너스 independent reaction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빼줬는데 여기에서 결국 나중에는 더해주는 거죠. 빼기에서 빼기이기 때문에 더해주는데 이것도 independent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더해지는 개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 반응을 생각해 보자. A가 2B로 가고 B가 C가 되고 A가 2C로 갈 때 이게 2B가 그러면 2C가 되고 그쵸? 그러면 이 A가 2C가 되는 거죠. 1번, 2번식에 의해서 이제 3번식은 1번에 2를 곱하고 1번에서 더하기 2 곱하기 2를 하면은 이제 3번식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 개의 반응이 모두 독립적이지는 않고 이제 두 개는 독립적이죠. 1번과 2번은 서로 독립적일 수 있는 거죠. 그쵸? 또는 1번과 3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1번과 2번 그러니까 이 세 개 반응 중에 어느 두 개는 독립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자 수지식 할 때 그 독립적인 이제 이 반응식의 개수를 할 때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해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자종 수지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유도 분석할 때도 미제 변수 수에서 화학 반응의 수를 더한 다음에 독립적 화학 반응 수를 더하고 마이너스 독립적인 분자종 수지 수를 뺀 다음에 그 외 힌트들 빼주면 자유도 수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풀면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풀 수가 있고,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할 것은 이제 원자종 수지예요. 원자종 수지. 원자종 수지는 앞서 얘기했던 반응 진행도, 크사이를 이용한 반응 진행도 있잖아요. 반응 진행도. 반응 진행도는 이제 우리가 앞서서 이제 K 평형상수 할 때 되게 중요하게 평형상수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화학적 평형에서 이 크사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제 원자종 수지는 반응이 다중반응, 단일 반응이 아니라 다중반응일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이고 파워풀한 이제 수지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학 반응에서 원자종들은 새로 생기거나 없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즉 원자종 수지는 임량, 인풋은 아웃풋 그대로 된다는 거죠. 이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아서, 이제 분자종 수지일 경우에는 막 생성되고 소멸되기 때문에 인풋 플러스 뭐 제너레이션은 아웃풋 플러스 컨섬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추가적인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자종 수지는 인풋과 이제 제너레이션과 컨섬션이
이제 어떤 화학 반응에서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풋과 아웃풋이 우리가 마치 비반응 수지를 다루는 것처럼 좀 쉬워져요. 이 원자종 수지는 이제 자유도 분석을 할 때 이제 미지 변수의 수에서 미지의 여기 보시면 degree of freedom analysis for the degeneration of ethane. 그래서 unknown 미지의 변수 수 빼기 독립적인 원자종 수지의 수 빼기 그리고 독립적인 비반응성 종에 대한 분자 수지의 수. 예를 들어서 뭐 할로겐 원소라든지 뭐 이런 아르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질소 가스들이 이널트한 가스들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거에 개수들이 있으면 얘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밖에 힌트. 그리고 재밌는 거는 분자종 수지식은 더해줬잖아요. 독립적인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더해줬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얘는 그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도 분석할 때도 덜 생각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지 변수의 개수를 이렇게 세면 이 반응일 때 아까 전에 에세인이 에틸렌과 수소로 이렇게 탈수소와 반응이 돼가지고 결국 N1 닷과 N2 닷이 미지 변수가 돼서 두 개잖아요. 두 개에서 뺄 게 이제 독립적인 원자의 종류의 개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카본과 하이드로젠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에서 두 개를 빼주고 나머지 힌트에 대한 것들이 있으면은 뭐 더 빼줄 텐데 그 밖에 뭐 비반응성 되는 그런 분자 수지의 개수도 없죠. 그렇죠. 다 반응에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뺄 게 더 없어서 두 개에서 두 개를 빼면 0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 원자종 수지는 임량은 출량이다. 그래서 하나씩 하면 돼요. 카본이나 하이드로젠 이거 두 개밖에 또 생각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존의 분자종 수지는 나오는 거 H2 그리고 에틸렌, 에세인 다 세 개를 다 생각을 동시에 세 개를 생각해야 될 거를 여기에는 카본과 하이드로젠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카본의 원자 수지와 하이드로젠 원자 수지에 대한 이제 밸런스 이제 수지식을 하면 인풋은 아웃풋이죠. 둘 다 인풋은 아웃풋인데 보시면 이제 100kmol에 이제 이 에세인의 이제 몰 유속을 보면 100몰의 에세인 퍼 미닛이 이 에세인 안에 이제 이 1몰의 에세인 분자 안에 카본이 2몰이 들어가 있죠. 왜냐면 C2니까 C2H6니까 2몰 2배가 들어가 있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죠. 이렇게 곱해줄 수 있다. 1몰의 에세인 분의 2몰의 카본은 이제 아웃풋, 나머지 아웃풋은 이 에틸렌의 카본 하나밖에 이제 에틸렌의 여기 보시면 그쵸? 에틸렌의 카본 수지와 여기 지금 에틸렌의 카본 수지와 에세인 아웃풋에 대한 카본을 모두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C2H4에 대한 걸 먼저 써주면 이제 N2.몰에 이제 C2H4 몰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카본은 1몰의 에틸렌 분의 2몰의 카본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미반응의 C2H6에 해당되는 아이 N1.의 몰의 이제 에세인 퍼 미닛 곱하기 이 에세인에도 1몰의 에세인에도 2몰의 카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이제 계산을 해주면 요거 날리고 식들 날리면 이제 100 이제 200이죠. 어떻게 보면 200몰의 카본 퍼 미닛은 뭐죠? 2 곱하기 N1에 닷에 지워지고 몰의 C의 퍼 미닛 플러스 2 곱하기 N2의 닷에 몰의 카본의 퍼 미닛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2로 나눠주면 100은 N1 닷 플러스 N2 닷이 나오고, 이제 하이드로젠 수지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인풋은 다 아웃풋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인풋은 여기 이제 100kmol의 이제 에세인 퍼 미닛이 1몰의 에세인 안에 6개의 하이드로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고 환상계수로 곱해준 다음에 여기에 하이드로젠이 6개 이렇게 하나, 왼편에 하나밖에 없고 오른편에 하이드로젠이 3묶음이 있잖아요. H2, C2H6, C2H4를 각각의 계산을 해서 토탈 썸을 해주면 된다. 이제 40부터 보면 40에 40몰 H2 퍼 미닛 곱하기 H2, 1몰의 H2 안에 2몰의 H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곱해주고, 그리고 N1 닷 K몰 C2H6 퍼 미닛에서 이제 이제 1몰의 C2H6 분의 6몰 H를 곱해주면, 환상계수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N2 닷도 마찬가지로 1몰의 C2H4 분의 4몰의 카본이, 4몰의 카본이 아니라 이거 H다, H. 4몰의 H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주면 지워주고 지워주고 이제 600의 몰 H, 600몰의 H 퍼 미닛은 6 곱하기 N1 이제 몰 H 퍼 미닛 플러스 4 N2 닷, 이제 미닛 퍼 몰 H는 똑같고 플러스 이제 40 몰, 아니 40 곱하기 2죠. 그러니까 80이죠. 80 몰 H 분의 미닛이 되고, 단위는 다 똑같고, 그러니까 600은 6N 닷 플러스 4N 닷 플러스 80이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제일 간단한 식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N2 닷은 100-N1 닷이잖아요. 이제 여기 N2에 대입을 하는 거죠. N2에 100-N1 닷을 넣어주면, 계산을 해봅시다. 600은 6N1 그리고 4를 곱해야 되니까 더하기 400 마이너스 4N1 닷 플러스 80이 되고, 정리를 하는 거죠. 480을 넘겨 그러면 120이 되겠죠. 지워지고 지워지고 480에 이렇게 되고, 6N 그러니까 6에 N1 닷 마이너스 4N1 닷이기 때문에 2N1 닷이 되고, N1 닷은 2를 양변에 나누면 60이 되고, 60 이제 60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거죠. 60 N1 닷은 60이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다 동일한 값들이기 때문에 이제 N1 닷이 60이죠. N1 닷이 60이 되고, 이제 N2 닷은 여기에서 60을 넣으면 40이 되겠죠. 40. 그래서 40. N1 닷은 60kmol 이제 C2H6 퍼 미닛이 되고, N2 닷은 40kmol C2H4 퍼 미닛이 된다. 이런 식으로 원자 수지식, 지금 보시면은 단일 반응이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반응. 그러니까 여러 개의 이제 다수의 반응, 앞서선 2개의 반응식이 있었잖아요. 독립된 반응식이 2개가 있을 경우였는데, 이제 독립적인 화학 반응식이 하나 있을 때는 원자적 수지도 그리 편안해 보이진 않죠. 이 앞서서 지금 이 수지식이 더 간단해 보이죠. 하나일 경우에 분자종 수지식이 수지식으로 푸는 게, 원자종 수지식으로 푸는 게
푸는 거에 비해서 이 하나의 반응식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더 쉽게 풀리는 듯해 보이지만 나중에 다중 반응식일 경우에는 원자종 반응식이 훨씬 쉬울 수 있다. 그래서 그 원자 수지로 익숙해져야 된다. 일단은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이제 배웠던 반응 진행도 ni는 ni0 플러스 new i의 그 사이 i, 그러니까 그 사이가 하나 있을 때는 그냥 그 사이로 표현을 해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이 뭐 이제 시그마의 j는 뭐 new ij 플러스 그 사이에 해당되는 게 여러 개일 두 개일 경우에 앞서서 이런 식으로 그 사이 j에 대한 식이 1번식, 2번식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서 편한 거로 풀면 돼요. 풀으라고 했을 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원자종 수지식으로 푸십시오, 또는 분자종 수지식으로 푸세요, 또는 반응 진행도의 방법으로 푸세요라고 굳이 언급이 안 돼 있다면 편한 걸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유의할 거는 반응 진행도도 독립적인 반응의 수를 더해줘야 되는 게 이제 분자종 수지식 푸는 방법, 분자종 수지식으로 푸는 방법과 동일해. 앞서서 원자종 수지식으로 할 때는 독립적인 반응수를 굳이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냥 표기된 미지변수 수에서 독립적인 뭐 원자종의 수지식을 뺀 다음에 독립적인 비반응종의 수, 그리고 나머지 힌트들, 미지변수들을 연관시킨 다른 종류의 식. 그러니까 이거 방금 별표 친 이 독립반응의 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죠. 독립적인 반응종의 수의 원자종이죠. 뭐 반응종 대신에 원자종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은데, 이제 반응 진행도도 이 분자종 수지식처럼 표기된 미지변수의 수에서 독립적인 반응의 수, 이제 두 개, 이제 분자종 수지식 반응 진행도는 이 아이가 있어야 된다. 독립적인 반응수. 요게 좀 특별한 거고, 이제 앞서서 원자종 수지는 이게 없다. 누락돼 있다. 독립적인 반응의 개수가 누락돼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좀 유의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N1과 N2 다시 각각 이제 표기된 미지변수의 수는 2개가 되고, 독립적인 반응수는 더하기 1이 되죠. 이게 반응식이 1개니까. 그리고 독립적인 이제 독립적인 반응종의 수 3개. 아까 그 분자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다 그 해당되는 ni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분자종이기 때문에 분자종의 개수를 3개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빼기 3을 해서 나머지 힌트는 없기 때문에 0이 된다. 그리고 해당되는 각각의 i들을 보시면은 이제 ni는 이제 아웃풋에 대한 수소의 이제 몰 유속 40kmol/min은 뭐예요? ni0는 초기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0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으니까 플러스고, 지금 new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제 양론계수가 1이기 때문에 플러스 크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크 사이 자체가 4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40kmol/min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뭐 차근차근 보시면 뭐 에세이는 이제 N1이죠. 이게 아웃풋에 대한 거니까 아웃풋에 되는 게 ni1 kmol/min은 들어오는 게 뭐예요? ni의 제로가 100 kmol/min이 되고, 그 다음에 왼편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고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크 사이가 되죠. 그래서 n1 닷은 100 플러스 마이너스 크 사이 되고, 크 사이가 40이라고 했기 때문에 n1 닷은 60 kmol/min. 그리고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에틸렌의 아웃풋은 n2 닷이고, n2 닷에서 ni0는 들어오는 게 0이기 때문에 0에서 오른쪽에 개수 1이기 때문에 크 사이 돼서 n2 닷도 마찬가지로
40kmol/min. 자, 이렇게 되면 이 문제도 굉장히 쉽게 풀렸어요. 반응 진행도로도 쉽게 풀렸고, 이 동일한 이 에세인의 탈수소와 반응 공정도와 이런 반응식과 이런 공정 흐름도를 가지고 세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런데 얼핏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반응 진행도가 제일 쉬운 느낌이 좀 있었고, 그리고 뭐 못지않게 분자종 수지식도 어렵지 않았어요. 결국 이거는 처음에 설명을 하려고 좀 복잡했지만 결국 뭐 인풋은 아웃풋, 인풋 플러스 제너레이션은 아웃풋 플러스 컨섬션, 이 생각을 해서 결국 이런 식으로 풀고 각각의 양론식으로부터 풀면은 뭐 어렵지는 않았고, 조금 더 상대적으로 복잡한 게 카본과 하이드로젠에 대한 원자 수지 식이었지만, 이제 이거는 단일 반응 공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어려워 보였고, 이제 다중 반응일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다. 자, 정리를 하면 앞에서 제시한 반응계에 대한 물질 수지를 세우는 세 가지 방법 중 분자종 수지, 원자종 수지, 반응 진행도, 이러한 세 가지 방법들은 필연적으로 모두 같은 결과를 산출하므로 이 중 어떤 것을 주어진 공정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하지만 확고한 법칙은 없지만 이 텍스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안한다. 1번, 원자종 수지는 일반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풀이 과정을 제시하는데, 특히 하나 이상의 반응이 포함된 경우에는 웬만하면 원자종 수지를 쓰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반응 진행도는 화학 평형 문제에서와 이제 식풀이 소프트웨어가 사용될 경우에 편리하다. 그러니까 화학 평형 문제일 경우에는 가능하면 반응 진행도를 써라. 그리고 분자종 수지는 다른 두 가지 방법보다 더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단지 하나의 반응만을 포함하고 있는 간단한 계에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분자종 계수는 웬만하면 쓰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자, 예제 4.7-1 예제 4.1-7을 보고, 이제 메탄의 불완전 연소, 메세인의 불완전 연소, 그러니까 완전 연소가 있고 불완전 연소가 있죠. 불완전 연소, 메세인을 연속식 정상 상태 연소 반응기에서 공기로 연소를 시켜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및 물을 얻는데, 다중 반응 공정이죠. 메세인의 이제 산화를 시키면 일산화탄소가 어떻게 보면 불완전 연소일 거고, 그리고 산소가 충분히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일 경우에는 이제 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이런 두 가지 반응을 포함할 때 반응기로 들어가는 공급물은 7.80몰%의 메세인. 그러면 우리가 딱 기준을 100몰로 잡아야겠다라고 딱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몰 퍼센트가 나오면 모르겠고 100몰 일단 해가지고 좀 쉽게 느껴지게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7.8몰 %, 19.4몰 %, 이게 다 몰 %예요. 몰이 생략돼 있지만 처음에만 이렇게 써준 게 이건 다 몰 %라고 생각하면 돼. 이 책 스타일이 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는 쭉 없애고 합쳐보면 100이야. 그러면 이 나머지도 몰 %라는 거죠. 19.4몰 %의 O2 및 72.8몰 %의 N2를 함유하고 있다. 메세인의 전환율은 90.0%이고 이런 것들이 다 힌트가 되겠지. 그리고 반응계에서 나가는 가스에는 8몰 CO2 per 몰 CO가 들어있다. 이 공정의 자유도 분석을 실행하고 분자종 수지, 원자종 수지, 반응 진행도를 사용하여 생성물 흐름의 몰 조성을 계산하여라. 실제로 만약에 이런 걸 시험 문제에 냈다면 이제 자유도 분석을 실행을 하고 이제 분자종 수지나 원자종 수지나 반응 진행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제 생성물 흐름의 몰 조성을 계산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유도 분석을 실행하라고 했으니까
각각 우리가 배웠던 분자종 수지와 반응 진행도는 유사하게 이제 독립 반응의 개수를 더해 주라고 했어요. 더하기 2 더하기 이 미지 변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미지 변수 n의 n2는 얘는 얘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 미지 변수 개수로 카운트를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5개, 이 O2까지의 개수가 5개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했을 때 지금 이 풀이 과정 그대로 하면은 이제 NaCH4, NaCO 그리고 여기에 8몰을 그대로 바로 대입을 해서 CO2가 나오는데 8배를 했기 때문에 NCO의 8배인 8NCO를 써주고, 그러면 이게 얘가 카운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NaCH4, NaCO, NaH2O, NaO2, NaN2까지를 일단은 포함을 하고 나중에 쉽게 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1개, 2개, 3개, 4개, 5개 해서 5개의 미지 변수라고 했고, 3개 다 원자종 수지까지 다 5개의 미지 변수고, 독립 반응이 이게 2개죠. 서로 뭐 곱하고 나눠 가지고 이게 동일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게 CO와 CO2가 서로 다른 종이기 때문에 더하기 2 더하기를 분자종 수지와 반응 진행도에서는 해줬어요. 그리고 독립적인 분자종 수지의 개수를 다 빼는 거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다 독립적인 거죠. 그러니까 6개의 분자종 수지를 빼주고, 그리고 마이너스 1, 이제 정해진 메테인 전환율, 이게 추가적인 힌트가 돼서 7-7은 제로가 되는 거죠. 이제 원자종 수지 같은 경우에는 독립 반응의 개수를 뺀 필요가 없고, 포함되는 원자종의 개수가 카본, 옥시전, 하이드로젠 3개이기 때문에 5-3을 하고, 그 다음에 비반응의 분자종 수지가 N2잖아요. 그래서 비반응 분자종 수지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정해진 메탄 전환율 해서 5-3 하면 2고, 2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0이 된다. 그리고 반응 진행도는 5에서 더하기 1을 해줬는데, 재밌는 거는 이제 독립 분자종 수지가 아니라 독립 반응종이네. 얘는 앞서서 우리가 반응 진행도 항으로 각 성분 종당에 해당되는 것들, 이제 독립적으로 반응 진행도 항으로 각 성분 종당이기 때문에 N2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반응 진행도 안에서는. 그쵸? 뭘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개 마이너스 5 한 다음에 마이너스 독립 비반응종을 해준 거죠. 그쵸? 이제 분자종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비반응종이나 뭐 독립 반응종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독립적인 분자종 수지의 개수 토탈섬을 빼버렸는데, 이제 반응 진행도의 차이라 하면 독립 반응종과 독립 비반응종을 나눠 가지고 빼준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6을 얘는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1을 해주고, 여기에서 아직 플러스 1인데 여기 힌트 가지고 정해진 메탄 전환율을 통해서 이 제로다. 이렇게 자유도 반응을 다 끝낸 다음에 해당되는 분자종 수지, 원자종 수지, 반응 진행도를 사용을 해서 생성물의 흐름의 몰 조성을 계산을 하라고 한 거죠. 보시면 이제 분자종 수지는 자유도 분석을 끝내고 이제 해당되는 계산을 하면은 이제 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다중 반응이 포함될 경우에는 가장 번거로운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웬만하면 피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여기에서는 해보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input 플러스 generation은 output 플러스 consumption, 이거를 각각에 해당되는 이제 분자종 수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나씩 해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질소 수지가 임량은 출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72.8일 거니에요. 몰에 N2가 들어가면 이게 그대로 나가겠지. 인풋은 아웃풋이니까. 이런 식으로. 왜냐면 컨섬션과 제너레이션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놔서 하나씩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O 수지, CO 수지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인풋은 CO 수지가 처음에 들어오는 게 없잖아. 처음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인풋이 날아가고, 그리고 제너레이션은 여기 있죠. 이제 제너레이션은 있을 것이고, 제너레이션이 아웃풋이 될 것이고, 그리고 컨섬션은 있어요? 없죠. CO가 어디에 반응이 포함되는 게 아니고 제너레이션은 다 컨섬션이 된다. 이걸 가지고 풀면 되죠. 제너레이션 되는 게 무조건 아웃풋이 되더라 라고 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NCO는 제너레이션 되는 CO의 1번씩, 이게 1번씩이니까 이게 2번씩이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푸는 거예요. 그리고 CO2 수지식도 하나씩 보면 얘랑 똑같이 있기 때문에 제너레이션은 이제 아웃풋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8의 NCO는 generation의 CO2의 2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N 수지 했고, CO 했고, CO2 했고, 그 다음에 CH4 수지식은 이제 CH4는 인풋이 있죠. 제너레이션은 없죠. 그러면 인풋은 제너레이션은 없고, 아웃풋은 미반응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모량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하나씩 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인풋은 100몰에서 0.078를 곱해서, 그러면 7.80몰의 CH4는 아웃풋, 여기에서 조금 더 힌트를 봐가지고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면 되는데, 1번식에서 컨섬션 되는 거, 그리고 2번식에서 컨섬션 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힌트들이 메세인의 전환율이 90.0%라고 했잖아요. 전환율이 90.0%면 10%만 나온다는 거지. 10%가 전환되지 않고 남아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게 0.780몰이 나오고, 이게 아웃풋이고 컨섬션에 해당되는 걸 더하라는 거죠. 이제 컨섬션의 C에 이런 식으로 C에 CH4의 2, 이런 식으로 식을 하나씩 써주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더라는 거고, 이제 이러한 컨섬션 식이 이제 양론 계수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7.80몰 CH4는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이 되더라. 이제 하나씩 표현을 하면, 일단 얘를 이항 정리를 해서 7.02몰의 CH4를 이렇게 해주고, 이 아이들이 컨섬션 되는 아이들이 제너레이션, 왜냐면 여기에 제너레이션 식과 같이 쓰려면 이제 CH4 이제 1대1이 되는 아이들, 특히 CO가 1대1이죠. 그러면 제너레이션 되는 CO의 양론 개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CO1의 개수와 CO2의 2 개수로 각각 치환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 컨섬션 되는 아이만큼 제너레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이 GCO1과 GCO2의 2번식을 이 식으로 바꿔주면 7.02몰의 CH4에 대한 식 NCO와 NCO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8의 NCO가 되고, 그러면 9의 NCO가 되겠죠. 그러면 NCO는
9분의 7.02 몰에 이제 NC 맞나요? 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NCO는 결국 0.780 몰, 그리고 끝에 CO를 써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NCO 하나 정해졌기 때문에 얘 다 구할 수 있죠. GCO1 이제 0.780이 그대로 되고, 그리고 GCO2도 8을 곱해가지고 0.780 곱하기 8을 곱하면 또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주면 0.780. 그러니까 이게 이거니까 이건 8을 GCO 하면 8을 곱하면 몇이 나온다고? 6.24 몰. CO2, 얘는 CO.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H2O 우리가 안 했죠 아직. H2O랑 물은 했고, O2 H2O 수지식도 똑같아. 이거 인풋 없죠. 제너레이션은 있지. 제너레이션은 뭐가 돼? 이제 잠깐만, H2O 컨섬션은 없고 제너레이션 되는 게 다 아웃풋이 되는 거네. 그쵸? 제너레이션 되는 게 다 아웃풋이 되더라. 그래서 아웃풋이 표현을 하면 NaH2O는 제너레이션 되는 거 1번식의 제너레이션과 2번식의 제너레이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각각 CO 1대 2잖아. 이 CO와 지금 CO가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CO에 해당되는 수로 풀어줘 버리는 거죠. CO와 CO2 이 둘의 관계식 8배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또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GH2O 1번이 뭐가 되냐? 2배만큼 되는 제너레이션의 CO1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제너레이션 2배 되는 제너레이션의 CO2의 2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더라. 그쵸? 그래서 앞서서 이제 GCO1이 0.780이라고 했고, 0.780 여기에 0.780이라고 했잖아요. 2 곱하기 0.780 더하기 6.24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6.7 6.24에 0.780 맞아? 2배를 하면 계산을 해봐요. 6.9 7.02. 그러니까 이게 뭐 공학계산기로 하면 쉬운데 7.902 뭐 020 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곱하기 2를 하면 되지. 그러면 대략 14.0이 나온다. 응? 이 숫자 2개까지 계산한 거죠. 그러면 14.0이 나오더라. 14.0 몰의 H2O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O2 수지. O2 수지는 인풋이 있죠. 인풋은 제너레이션 있어요? 제너레이션은 없지. 인풋 플러스 제너레이션 없기 때문에 인풋은 아웃풋 플러스 컨섬션인데 아웃풋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미반응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또 써줄 수가 있다. 인풋은 아웃풋 플러스 컨섬션. 이제 이 CH4 수지식과 동일하게끔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계산을 해보면 N의 O2는 그러면 앞에서 이제 아웃풋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를 결국 이제 아웃풋은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넘겨서 인풋 마이너스 컨섬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웃풋이잖아요. 아웃풋은 인풋이 몇이죠? 100 곱하기 0.194니까 19.4 19.4몰 O2에 마이너스 컨섬션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제 마이너스 컨섬션은 이제 얘도 CO로 계산하면 돼. 얘 뭐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줘요. 컨섬션 O2에 1번 마이너스 컨섬션 O2에 2번인데 얘가 결국 뭐냐? 이 CO와 비교를 해서 제너레이션 되는 거죠. 얘 땡땡하고 마이너스 제너레이션 CO의 1번에 곱하기 1.5지. 1.5 곱하기 1.5 그리고 마이너스 제너레이션 CO의 2에 얘도 곱하기 2죠. 곱하기 2. 그러니까 이 값들을 우리가 또 알고 있으니까 넣어가지고 쭉 풀면 얘가 5.75 몰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고요. 이게 뭐라고? 분자종 수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걸 계속 되뇌면서 쓰고 앞서서 썼던 거 사용하고 풀어서 이렇게 쭉 풀면은 풀린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개의 이제 독립적인 화학 반응식이 있을 때는 웬만하면 쓰지 말라는 거. 복잡하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다시 보자고. 다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분자종 수지식이 아니라 원자종 수지나 반응 진행도로 풀면 훨씬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원자종 수지도 다 쉽게 풀 수가 있잖아요. 원자종 수지식도 원자종 수지식이 더 상대적으로 화학 반응식이 하나 있을 때는 꽤 복잡해 보였는데 이제 그 복잡한 것들이 조금만 추가가 되면 이제 나오는 거에 해당되는 카본과 하이드로젠에 해당되는 아이들, 이제 하이드로젠에 해당되는 애는 얘죠. 카본에 해당되는 아이는 얘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옥시전은 얘죠. 얘 4개. 이런 식의 3개에 대한 수지식을 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씩 보면 이제 카본 수지식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카본은 이거 하나 지금 카본 수지식은 지금 들어가는 게 얘죠. 100몰에서 0.078을 곱하는 거야. 일단은. 그러니까 모든 이제 원자는 생성과 소멸이 되지 않는다. 언제 어떠한 뭐 화학 반응에 대한 관련된 거에서도 이제 특별히 뭐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카본 수지식은 이거 하나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제 100 곱하기 0.0780 해서 7.8이죠. 7.80몰의 CH4에서 이제 1몰의 CH4는 1몰의 카본. 이제 카본이 해당되는 게 이게 CH4밖에 없잖아요. 근데 뒤에 오른쪽에 카본이 해당되는 게 이 위에 거 3개였잖아요. 이 위에 거 3개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보는 거예요. 앞서서 이제 메세인의 이제 전환율이 10%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환율이 90%라고 그랬죠? 네, 90.0%라기 때문에 이제 전환이 안 되고 남아있는 아이를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아이가 0.780몰의 CH4 나오는 아이에 곱하기 이것도 똑같이 1몰의 CH4 분의
1몰에 해당되는 게 카본이 그대로 1이잖아요. 그리고 NCO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NCO를 써주고 NCO 몰 CO 1몰에 CO 분의 1몰의 CO는 1몰의 C 그대로 되죠. 1이 된다고요. 그리고 CO2에 해당되는 거, CO2에 해당되는 아이가 8의 NCO 곱하기 1몰에 얘도 뭐 CO2도 다 1몰의 카본이 똑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쉬운 게 얘를 이항 정리를 해서 이렇게 넘겨버리면 되죠. 왜냐면 이거 다 지워지고 결국 몰의 카본만 남아요. 몰의 카본만 남기 때문에 이항 정리를 하면은 이제 7.80 빼기 0.78은 자 NCO가 8NCO 더해주면 9NCO가 되죠. 9NCO가 되고 NCO에 결국 몰 C가 나와. 다 몰 C야. 결국 이제 NCO는 9분의 7.80-0.78을 계산을 해주면 되고 이게 값이 NCO는 0.780이 나오더라. 이제 몰의 CO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결국 NCO2는 8 곱하기 NCO라고 했기 때문에 8 곱하기 0.780을 계산을 해주면 6.24몰의 CO2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카본 수지식으로 하면 나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수지식 중에 H에 대한 수지식을 보시면 H에 대한 수지식은 뭐 차근차근 보면 되죠. 이제 7.80몰이 CH4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7.80몰의 CH4 중에 1몰의 CH4 안에는 4몰의 CH4니까 4몰의 H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H가 해당되는 게 CH4와 H2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NCH4가 0.780이기 때문에 0.780몰의 CH4 곱하기 1몰의 CH4 안에 4몰의 H가 있죠. 4를 곱하고 더하기 N의 H2O는 1몰의 H2O분의 H2니까 2몰의 H가 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N의 H2O는 몇이 되냐. 결국 지워지고 결국 몰 H로 되기 때문에 이게 7.80-0.780이 된 상태에서 이제 NH2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2 곱한 거기 때문에 2로 그쵸? 잠깐만요. 그냥 차근차근 계산을 해볼게요. 이에 NH2는 14.0 14.0이 나오더라. 14.0몰 H2O가 나오더라. 그리고 지금 카본 이제 하나 남은 게 옥시전이죠. 옥시전 수지식. 옥시전 수지식은 이제 100몰 곱하기 0.194는 19.4죠. 19.4몰 O2 곱하기 O2 안에는 2몰의 O가 있죠. 아, 지금 이게 계산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4를 곱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쵸? 이제 4 곱하기 7.80을 곱한 다음에 0.78을 계산을 해서 이제 2를 나눠줘야 되겠죠. 2를 나눠주면 계산이 될 거고, O2식도 이렇게 계산을 해요. 오른쪽에 O2가 몇 개가 있는지 봐봐요. 지금 많아. 4개가 되죠. 4개가. 이제 19.4몰에 곱하기 2는 이제 N의 CH4는 아니고 이제
봅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아이들이 되겠죠. NCH4가 0.780, 그리고 N의 CO는 0.780, 그렇죠? 그리고 N의 CO2는 8배이기 때문에 6.24. 지금 다 아는 거야. 그리고 H2에 해당되는 것도 앞서서 14.0이라고 했어. 14.0이라고 다 계산을 한 상태에서 보자고요. 그러면 계산을 하면 이 NO2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모르니까 얘를 앞에 넣어. N의 O2는 곱하기 2죠. 결국 곱하기 2야. 왜냐면 1몰의 O2분에 2몰의 옥시전이 있는 거니까 얘도 곱하기 2를 하고 나머지를 쭉 0.780, 여기 CO니까 0.780은 그대로 0.780이 되겠죠. 그리고 CO5분의 1몰의 CO 안에 1몰의 O가 있기 때문에 그냥 0.780만 쓸게요.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리고 6.24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한 이유는 1몰의 CO2분에 2몰의 옥시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14.0 곱하기 1몰의 H2O는 1몰이기 때문에 그냥 1인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2 곱하기 19.4는 2의 N의 O2 플러스 이 아이들을 쭉 더하면 something이 나오고 이것들을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N의 O2가 나올 텐데 N의 O2는 5.75몰이 나오더라. 이 계산이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보다? 분자종 수지식보다는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랩업을 하면 우리가 힌트들, 결국 자유도를 분석을 했죠. 자유도 분석을 해서 문제가 풀린다. 그리고 이렇게 공정 흐름도를 그렸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들로 쭉 풀면은 그 힌트들로 먼저 풀어보는 거죠. 이제 90% CH4 전환율이기 때문에 10%가 전환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NCH4는 0.1을 이제 100몰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곱한 값이 7.80몰의 피딩이 되는 몰인데 여기에 이제 0.1을 곱한 그 값 0.780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N2는 임량과 출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지가 않아. 그 대신 이제 72.8몰 CH4 이제 N2 이렇게 하고, 얘는 뭐 분자종 수지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해도 얘는 그냥 이대로 해서 끝나버리고, 얘네들은 얘를 이용을 해서 푸는데 NCO와 8NCO를 통해서 막 풀었죠. 그런데 분자종 수지는 다중 반응이 포함된 경우에 가장 번거로운 방법이니까 일단 생각을 일단 하지 마. 이게 왜냐면 인풋 플러스 제너레이션은 아웃풋 플러스 컨섬션을 계속 생각하면서 풀어가지고 이 위에 있는 아이들 해서 이게 약간 좀 골치가 아프거든요.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에너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뭐 단일 공정일 경우에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 여러 개일 경우에는 계속 지우면서 하는 게 헷갈릴 수 있다. 근데 원자종 수지는 훨씬 낫더라. 원자종 수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나오는 아이들의 힌트를 가지고 하나씩 풀면서 쭉 나가는 거죠. 원자종 수지는 탄소 원자 수지와 수소 원자 수지의 경우 각각 단 하나의 미지수만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먼저 계산을 해주고, 모든 원자 수들은 임량은 출량이다. 그래서 이제 원자종 수지, 카본 수지, 그리고 하이드로젠 수지, 옥시전 수지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씩 풀면은 쉽게 되더라. 그리고 이제 반응 진행도에 해당되는 것도 풀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반응 진행도는 이제 여기 양론계수를 가지고 이제 해당되는 1번식과 2번식에 해당되는 걸로 CH4 그리고 이제 CO 그리고 뭐 H2O, O2, C2, H4 뭐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식을 쫙 세운 다음에 크사이온, 크사이2 값만 알면은 쭉 문제가 다 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응 진행도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원자종 수지를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제 원자종 수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반응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생각을 뭐 특별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그냥 왜냐면 다 들어오는 게 다 나간다 라고 해서 그냥 임량의 카본 그리고 출량의 카본 또는 임량의 하이드로젠, 출량의 하이드로젠, 그리고 임량의 옥시전과 출량의 옥시전을 쭉 세우는데, 각각의 미지수가 적게 들어가 있는 애들을 먼저 풀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제 좀 많이 들어가 있는 애들 다 넣어버리면 결국 풀리게 돼 있으니까, 계산하는데 그 화학 반응식, 이 반응식에 대한 것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덜 헷갈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반응 진행도나 이런 이제 분자종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이 화학 반응식들이 다 들어가. 이게 보면은 결국 이게 양론계수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문제가 풀려야 되는 건데, 반면에 원자종 수지는 그냥 이렇게 공정 흐름도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카본은 카본끼리, 옥시전은 옥시전끼리, 하이드로젠은 하이드로젠끼리 정리를 해서 풀면은 결국 풀리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복잡한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원자종 수지로 여기에서 그냥 끼리 해가지고 이퀄 놓고 하나씩 넣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얘가 제일 쉬울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반응 진행도를 포함한 식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이제 다중반응식을 포함한 이런 문제는 이런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편한 대로 문제를 풀어서 이제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